10월 28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0% 하락한 4010.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7% 상승한 903.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두산퓨얼셀, 메타랩스, 엠바이오니아, 삼익제약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오늘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5,9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깊었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지겠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과 미국 지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장마감 후 포스코홀딩스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6,390억 원을 기록했어요. 다만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리튬 가격이 회복되면서 앞으로는 실적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리스크가 없어지고 있다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1만 2천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2만 2천 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테슬라가 4%의 상승세로 마감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는 유일에너테크와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엠바이오니아는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현무암 페이퍼를 개발하고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현무암 페이퍼는 현무암 섬유를 페이퍼 형태로 가공한 첨단 친환경 소재로 기존 2차전지 방염 소재보다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소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을 통해 수소 분야의 비전을 선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0월 30일에 관련 세션을 개최하고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참여하며 관련 기업인들도 모이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두산퓨얼셀을 비롯한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연준이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10월 30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정규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7,2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46% 높은 수치였으며 창립 이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한미약품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한양증권은 올해 4분기부터 한미약품의 핵심 임상시험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은 머크의 기술 이전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12월 이후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대사이상 지방간염이란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의 지방이 축적되어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전망 속 어제 비만 치료제 및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삼익제약이 강세를 이어오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익제약은 어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플리토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1% 증가한 2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글로벌 매출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S 로보틱스는 지난주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준일은 11월 10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다음으로 비스토스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빌레이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빌레이저는 2차전지 및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소재기업인 SKC가 장중 10%까지 급등했던 가운데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나노캠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노캠텍은 최근 반도체 부품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반도체 테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마린 솔루션을 비롯한 해적 케이블 및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KB증권은 대한전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아시아 해적 케이블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전선 업체들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보다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의 가파른 순이익 증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의 전력망이 포화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데이터 센터들의 신규 전력 공급 신청을 거절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전은 인천 전력망에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전력 공급 신청에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정부의 전력망 확충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웅진과 한진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흥국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지주사 업종이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넘어 내년부터 구조적인 재평가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의 실제 실행력이 시장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제 상승했던 지주사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한국조선소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조선자회사를 두고 있는 하나와 HD현대가 약세를 보였으며 조선 기업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단밀은 화성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복합 리조트인데요. 신세계 화성과 미국의 엔터기업인 파라마운트가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파라마운트사의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개발 계획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경기도는 화성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4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사업비를 9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에 단밀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밀은 실감형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실감 미디어 기반의 테마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선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예선테크는 어제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ICTK를 비롯한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그 밖에도 미국 IBM이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고치는 핵심 기술을 일반 칩에서도 구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인 ICTK는 BTQ와 양자 보안 칩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BTQ는 글로벌 양자 기업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143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ICTK의 최근 매출액 대비 21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ICTK는 어제 장마감 후 시설 자금 확보를 위해 BTQ를 대상으로 71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소식에 ICTK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중공업,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두산퓨얼셀, 5위는 대한전선, 6위는 후성, 7위는 동양, 8위는 이수화학, 9위는 메타랩스, 10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퓨얼셀, 이수화학, 메타랩스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 관련주이며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타랩스는 바이오 기업으로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카카오가 4%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톡의 챗 GPT 기능을 탑재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텔콘RF제약, 3위는 예선테크, 4위는 유일에너테크, 5위는 형지INC, 6위는 한빛레이저, 7위는 나노캠텍, 8위는 엑스게이트, 9위는 효림로봇, 10위는 중앙첨단소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텔콘RF제약, 예선테크, 유일에너테크, 한빛레이저, 나노캠텍입니다. 텔콘RF제약은 제약기업이며 예선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전고체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2차전지 및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나노캠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 SDI,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두산퓨얼셀, 8위는 카카오, 9위는 포스코퓨처엠, 10위는 SKC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로보스타, 3위는 범한퓨얼셀,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에코프로 BM, 6위는 우리기술, 7위는 ICTK, 8위는 올릭스, 9위는 로보티즈, 10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범한퓨얼셀, ICTK입니다. 범한퓨얼셀은 수소 관련주이자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ICTK는 양자암호 관련주이자 BTQ와의 공급 계약 및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